제목 핏빛의 귀환.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서울의 한강변에 우뚝 선 빌딩들 사이 한도윤과 채미라는 이제 그룹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언론은 그들을 성공 신화라 치켜세우며 화려한 기사로 도배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끝없는 비자금과 배신, 그리고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 같은 긴장이 숨어 있었다. 그룹 창립 40주년을 맞아 열린 대규모 기념 파티. 호텔 로비는 기자와 재계 인사들로 가득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오케스트라의 현악이 울려 퍼졌다. 무대 위 도윤은 값비싼 맞춤 양복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미란을 곁에 두고 자랑스럽게 연설을 이어갔다. 우리 그룹은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청중의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승리자임을 확신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비 한켠에 서 있던 한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차갑게 빛나는 눈을 가진 그녀는 바로 강은서였다. 은서의 귀환. 10년 전 쫓겨났던 소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은서는 해외에서 치열한 삶을 버티며 변호사들과 손잡고 재산을 불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그녀는 이미 강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재벌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윤지호. 오빠의 친구이자 지금은 유능한 변호사. 그는 은서의 복수를 위해 법적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호가 은서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은서씨, 지금 바로 움직이실 건가요? 은서는 와인을 홀짝이며 시선을 도윤에게 고정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웃고 있을 때가 제일 보기 좋거든요. 곧 그 웃음을 빼앗아 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우연히 어쩌면 운명처럼 은서와 마주쳤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10년 전 사라졌던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은서?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오랜만이에요. 부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그때 저를 사라져야 한다고 했던 말 아직도 잊지 않았거든요. 도윤의 눈빛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하하, 세상 참 좁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했다. 왜 돌아온 거지? 설마 복수? 호텔 발코니에 홀로 서서 야경을 바라보던 은서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들, 이제 내가 돌아왔다. 그들이 쌓아 올린 피해자국 내가 무너뜨릴 차례야. 그녀의 손끝에서 와인잔 속 붉은 액체가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피처럼 어둠 속으로 번져갔다. 다음 날 은서는 변호사 윤지호와 함께 비밀리에 차 안에서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서류에는 강태준 회장의 유언장 사본과 주식 명의 변경 내역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언장과
실제 초안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분 보세요. 원래 회장님은 재산의 절반을 은서 씨에게, 나머지를 도윤과 그룹에 나누도록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최종 유언장에는 은서 씨 이름이 완전히 삭제돼 있어요. 은서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조작된 거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이미 그들이 모든 걸 준비한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미란의 비자금 계좌, 그리고 도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 그것만 잡으면 그들의 제국은 무너집니다. 은서는 잔잔히 웃었다. 증거는 곧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집 안엔 항상 균열이 생기니까. 그 시각 도윤은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은서의 등장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했다.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더니 왜 지금 돌아온 거지? 그냥 우연일 리 없어. 미란이 들어왔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그 여자 은서 말이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 도윤은 대답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만약 그 애가 우리를 건드린다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은서는 의도적으로 도윤의 아내 박소영에게 다가갔다. 한 카페에서 두 여인은 처음 만난 척 앉아 있었다. 은서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한도윤 부사장님 아내 되시죠? 워낙 유명하셔서 제가 모를 수가 없네요. 소영은 조금 경계하면서도 답했다. 네, 그런데 저를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지만 제게 사람들 사이에선 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부사장님이 참 바쁘시죠?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해외 출장이 잦고. 은서는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다.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요. 다만 아내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소영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 도윤이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비밀에 대한 의심이 그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서는 저택 발코니에서 홀로 서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은서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거짓으로 쌓은 제국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손은 바로 나일 거야. 그녀의 손에 쥔 서류철이 바람에 흩날렸다. 거기에는 미란과 도윤의 모든 불법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복수의 씨앗을 뿌려놓았고 이제 그 씨앗은 서서히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다. 늦은 밤 저택 안 박소영은 남편 도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이미 새벽을 넘겼고 식탁 위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윤이 술에 취한 채 들어오자 소영은 억눌려온 의문을 내뱉었다. 도윤씨, 요즘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출장이라고 했는데 정말 맞아요? 도윤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회사 일이야. 괜히 의심하지 마. 그러나 그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소영은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난 은서의 말.
아내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다. 정말 회사 일 때문만인가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요? 도윤은 표정을 굳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 너한테 설명할 이유 없어. 그 차가운 말에 소영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그녀 안에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그 무렵 채미라는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최근 언론에 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새어나간 거지? 내 금고는 완벽했는데. 그 순간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건 분명 누군가 내부에서 빼낸 겁니다. 어머니? 혹시 누군가 접근한 건 아니에요? 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반문했다. 설마 은서? 그 계집애가 돌아온 건가? 둘 사이에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서라면 우리가 끝까지 숨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라는 손가락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절대 그럴 순 없어. 며칠 뒤 은서는 의도적으로 도윤 앞에 증거의 일부분을 흘렸다. 그녀는 한 모임 자리에서 도윤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도윤 씨 이거 기억나요? 아버지 유언장의 초안, 제 이름이 적혀있던 페이지예요.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걸 어디서 구한 거야?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들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아직은 작은 불씨지만 곧 큰 불길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협박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술잔을 부딪히며 혼잣말했다. 은서, 넌 왜 돌아온 거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잖아. 동시에 소영은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낯선 여성과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여인은 바로 은서였다. 소영은 충격에 숨을 삼켰다.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 의심과 분노, 배신감이 소영의 가슴 속에서 뒤엉키며 커져갔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 진실을 내가 직접 파헤칠 거야. 은서는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며 속삭였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대기업 그룹의 본사 대강당. 수많은 주주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도윤과 채미라는 단상 위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자신감에 찬 미소로 새로운 사업 비전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정면 스크린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은서였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 당당히 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친딸 강은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유산을 조작해 빼앗은 이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순식간에 플래시 세례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은서는 준비해온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조작 전 유언장의 사본, 비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도윤이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가 차례대로 드러났다. 주주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룹의 명우는 끝장 아닌가? 저런 짓을 하고도 1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단 말인가? 도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저건 날조다. 믿지 마라. 그러나 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날조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곧 판단해 줄 겁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접수됐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뉴스 속보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한도윤 부사장, 최미란 회장, 비자금 의혹, 숨겨진 친딸 강은서 10년 만에 귀환. 거리는 은서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그룹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다. 미라는 분노에 치를 떨며 컵을 집어 던졌다. 전현을 가만두면 안 돼. 반드시 제거해. 그날 밤 은서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정체 모를 차량에 쫓기기 시작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들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다. 강은서 씨, 우리랑 같이 가시죠?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둔기가 들려 있었다. 은서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지호가 차를 몰고 나타나 그녀를 끌어당겼다. 어서 타요. 추격전이 시작됐다. 골목길을 가르며 차와 오토바이가 뒤쫓아왔다. 타이어가 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긴박한 추격이 이어졌다. 그러나 끝내 은서는 한적한 창고로 끌려가고 말았다. 사내들이 그녀를 의자에 묶으며 조롱하듯 말했다. 주제넘게 설치더니 이제 끝이야. 은서는 담담하게 그들을 노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끝나는 건 나가 아니라 너희 주인일 거야. 곧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 그 순간 사내들이 무언가를 하려던 찰나 창고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지호가 신고해둔 덕분이었다. 사내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은서는 무사히 풀려났다. 그러나 은서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제는 더는 물러서지 않아. 그들이 나를 없애려 한다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저택안 도윤과 미라는 서로를 원망하며 언성을 높였다. 당신이 허술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도윤, 넌 은서를 너무 얕봤어. 그 아이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 둘은 서로를 불신하며 균열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파멸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었다. 이제 도윤과 미라는 검찰 소환장을 받았다. 비자금 횡령, 조작된 유언장, 모든 혐의가 그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빽빽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한도윤 부사장,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미란 회장, 불법 상속 사실이십니까? 도윤은 억지 미소로 부인했지만 미란의 얼굴에는 피곤과 불안이 가득했다. 은서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란과 도윤은 마지막 다툼을 벌였다. 미란은 절규하듯 외쳤다. 네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런 꼴은 안 났어. 엄마, 그럼 당신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당신이잖아. 그 순간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숙이 그녀는 죄악에 연루돼 있었던 것이다. 네가 날 배신할 셈이라면 차라리 내가 널 끝장내겠다.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서는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그 증거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약물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약물은 미란이 직접 관리하던 약품에서 검출됐다. 언론은 폭발하듯 떠들어댔다. 강태준 회장 타살 의혹, 범인은 최미란. 주주의 신뢰는 무너졌고 그룹은 주가 폭락과 함께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미란은 절망 속에 와인을 들이키며 혼잣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피식 웃었다. 은서, 네가 결국 이겼구나. 하지만 도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은서를 직접 제거하려 했다. 어두운 밤, 은서는 빌딩 옥상으로 풀려나왔다. 그곳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은서, 넌 항상 내 발목을 잡았어. 하지만 오늘로 끝이야. 도윤은 권총을 꺼내 겨누었다. 은서는 두려움보다 냉정한 목소리로 맞섰다. 끝나는 건 너야. 넌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돈도, 권력도, 심지어 가족마저. 순간 미란이 비틀거리며 옥상으로 올라왔다. 도윤아, 그만해. 이제 내려놓자. 그러나 도윤은 총구를 은서에게 겨눈 채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엄마,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은서를 마친 건 아니었다. 미란이 몸을 던져 아들의 총알을 대신 맞았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도윤을 바라봤다. 내 잘못이야. 모두 내 업보다. 도윤은 충격에 휩싸여 총을 떨어뜨렸다. 곧이어 경찰들이 옥상으로 들이닥쳤다. 한도윤 살인미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은 절규하며 끌려갔고 미라는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은서야, 부디 행복해라. 그녀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마침내 비에 젖은 옥상 위에 은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 기업을 다시 세워 정의로운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호가 다가와 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은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그것이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승리와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으니까.